네, 월가 현지의 생생한 인터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욱 소장과 함께합니다. 앞에서 보셨지만 네. 사실 이 봄이라는 계절이 뭐 만물이 소생하고 이제 뭐 봄처녀란 말도 있듯이 이렇게 정서적으로 막 들뜨고 막 이렇긴 하지만 네. 시장에 있어서는 그렇게 좋았던 적도 없는 것 같고 앞에 스페인 조기 총선 얘기 보셨지만 또 좀 스페인의 어떤 좌파들이 이제 득세를 하면서 항상 남유럽 재정위기 이게 시끄러웠던 게 4월, 5월 이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항상 부채를 많이 이제 찍어내서 경제를 살리는 그런 식이다 보니까 맨날 그거를 더 이상 찍으면 안 된다는 쪽과 더 확장 재정을 해야 된다는 이제 어떤 좌우 간의 대결이 어쨌든 이번에 또 좌의 승리로 끝나면서 이제 시끄러워질 때가 됐다. 이게 여담이지만 유럽 쪽 시위를 살펴보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착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잘못하면 내 탓. 근데 유럽 사람들은 뭐가 잘못되면 나라 탓 하면서 최루탄 들고 거리 나가서 던지고 불 지르고 이러는데 그런 시위 진압 장비를 수출하는 게 또 우리나라예요. 그렇죠. 시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뭐라고요? 시위 진압도 수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진압 가서 방법이나 배운다고. 진압 장비. 그런 거 우리나라가 어떻게 수출하나 몰라요? 우리 시위도 안 하는데. 사실 담배요. 참. 최루탄 성분도 그렇잖아요. 유럽 사람들한테 이 청양고추 네. 얼마나 이게 괴롭겠어요. 매운 거 못 먹으니까. 네. 네. 일단 소리 그만하고 이제 바로 시장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터뷰입니다. JP모건 마이클 패롤입니다. 민간 소비 1분기 말 되살아난 것 확인했다. 재고 소진 기간 필요 등 변수 감안 시 2분기 미국 GDP는 2.25% 전망. 앞에 보셨지만 네. 미국 1분기 GDP 3.2% 이거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깜짝 원래 놀랐어요. 예상치도 2.5였잖아요. 네. 오히려 진짜 우리하고의 어떤 거리감만 더 커지고 아, 있는데 진짜. 괴리감만 커지고. 예, 네.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디테일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건데 저는 이런 걸 보면 그래도 이제 외신들이 그나마 양심적이고 이제 어떤 밸런스된 시각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GDP 서프라이즈 나왔으면 예. 저렇게 부정적인 면을 아무도 보도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앞에 보신 대로 재고가 많이 쌓였지만 소비는 1분기 말에 되살아났다. 왜냐면 연초에 미중 무역 분쟁 시끄러웠죠. 네. 그다음에 12월 달에 워낙 증시 안 좋다 보니까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있다고 했죠. 그다음에 셧다운 있었죠. 근데 예. 이게 1분기 말인 3월 정도 돼가지고는 다시 되살아나면서 GDP를 부양했다. 근데 지금 재고가 엄청 많이 쌓여 있잖아요. 예. 그 소진 기간이 필요하다고 봤을 때 2분기 미국 GDP는 JP 모간에서는 2.25 보고 모간 스탠리는 1.1 보고 골드만삭스는 2.2 보고 지금 자기들도 지금 거의 랜덤으로 노래방 점수처럼 아무런 뭘로 도대체 나오는 수치인지 모르겠는. 아니 근데 미국은 그렇다고 치고 지금 걱정이 되는 게 미국은 3% 넘었고 중국은 6.4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만 마이너스인데 우리는 어떻게 이거 하나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특집 한번 준비해 볼까요? 2시간짜리? 빨리 소장님 저기. 중심으로? 제가 그렇게까지 시선을 받고 싶지 않고 예. 저는 솔직히 이제 한국은행과 민간 기관의 GDP 전망도 다 틀렸다고 보고 솔직히 앞에 이자가 아닌 일자가 붙을 우려가 있다고 각오를 하고 지금 추경이든 경제통화 재정정책을 다 펴야 겨우 2% 정도 건진다고 봅니다. 계속 그 말을 하셨잖아요. 네. 뭐 지금 우리 한국 경제가 2분기에 바닥치고 이제 턴어라운드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두 번째 암울한 넘어가 보도록 소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이야기 들어봤고요. 함께 보시죠. 아시아 소사이티 연구소의 데니얼 러셀의 이야기 함께 보시죠. 글로벌 금융사들 1대1로 투자 글쎄라는 표정을 말씀해 주셨네요. 중국의 마련 기금이 3,800억 위안 확보도 아직이다. 그린 BRI, 클린 BRI로 승부수를 냈다. 이렇게 말하고 3,800억 위안이면 65조 원.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에 2차 BRI 포럼에서 각국하고 이제 계약한 금액이 74조 3,040억 원. 예. 근데 이미 이걸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과연 물론 이제 1대1로 이 BRI가 벨트 앤 로드 이니셔티브 이거의 약자잖아요. 네. 근데 아시는 대로 뭐 각 그 1대1로 그 신실크로드가 나가는 그 국가 거점 국가마다 항만 건설하고 도로 건설하고 해서 이게 쭉 있는다는 예. 건데 이 돈을 이제 중국에서 3,800억 위안을 우리가 출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를 아직 확보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거기다가 글로벌 금융사들이 과연 1대1로에 투자할까? 왜냐면 1대1로에 투자하는 순간 미국에 찍히는데 그렇죠. 바로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누가 봐도 어울리지 않는 앞에 말씀드렸지만 오픈, 그린, 클린 세 가지를 얘기했다는데 이게 중국하고 제일 안 어울려요. 참 잘 갔다 오쳐요. 오픈 아니죠. 네. 그린도 전혀 미세먼지. 아니죠. 그다음에 클린 아, 중국 사람들 머리. 그거 말고요. 아니. 하여튼 어쨌든 잘안 중국하고 어울리는 거 제일 안 맞죠? 어울리는 세 가지 네. 키워드를 가지고 승부수를 건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지금 주머니 사정이 넉넉치 않구나.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좀 흥행몰이를 위해서 무리수의 어떤 단어를 꺼냈다. 참 이게 트럼프 대통령 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게 BRI 뭐 얘기하면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아 여기서 뭔가 활로를 찾을 수 관심 있겠다 이런 가졌는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내리찍고 나서는 전혀 지금 근데 이제 그 와중에 먹고 살기 힘든 나라들이 이제 막 동참하고 있잖아요. 네. 이탈리아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막 이렇게 갔는데 사실은 지난 연말에 뭐 터키, 아르헨티나 뭐 이렇게 막 IMF 구제금융 신청하거나 재정 파탄난 나라들 다 이 1대1로 거점 국가들 네. 미국계 자금한테 폭격당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지금 어느 나라 뭐 국책은행이든 민간 글로벌 은행에서 과연 1대1로의 투자를 하겠느냐. 근데 이런 데서 투자를 안 하면 저건 중국 정부만 가지고 절대로 이끌고 가지 못한다는 거죠. 예. 중국 얘기해봤으니까 중국 시장 얘기 조금 더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캐피탈 이코노믹스 닐 쉬어링입니다. 중국 상해지수 1분기 성적 1등. 최근 조정, 당국의 부양 의지 약화 탓, 향후 모멘텀 ETF 중국 증시 리드. 얼마나 올랐어요, 1분기에? 20%가량 올랐다가 지금 한 4분의 1 정도를 반납을 했죠. 그랬죠. 근데 최근 이제 지난주에 솔직히 아까 유로뱅크 시황에서 얘기하셨지만 일주일 만에 5% 빠졌나요? 네, 맞아요. 진짜 뭐 거의 뭐 산이 높은 만큼 골이 깊었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쓰나미력이죠, 쓰나미력. 그럼 결국 이게 뭐냐면 최근에 1분기 들어서 글로벌 증시 성적 1등을 기록한 것도 결국은 중국 펀더멘털에 대한 믿음보다는 당국의 부양 의지가 크다고 믿고 왔는데 이제 지수가 이 정도 올라오고 나니까 당국의 부양 의지가 약화되겠구나. 결국은 이것도 이제 천수답 증시처럼 향후 모멘텀도 중국 정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럴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다시 지수가 안 좋아지거나 중국 부채 우려, 지방 정부의 어떤 채권 문제, 디폴트 우려 이런 게 올라오면 오히려 악재를 보고서 중국 당국이 더 다시 부양 의지를 불태우겠구나 해서 결국은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모멘텀에 따라 움직이고 그다음에 ETF는 또 좋았으니까 이게 결국은 중국 증시를 리드하겠구나라고 힌트를 줬네요. 예. 뭐 마지막 거 넘어갈까요? 네, 예. SCMP 컬럼니스트 에드워드 하웰의 이야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정은 러시아 방문 평가는 믹스, 러시아 반미 기대 불구 빗나가, 오히려 중국 놓치고 트럼프의 약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평가했네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의 컬럼 리스트인데 약간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를 닮기도 했고 혼혈인 것 같아요. 예. 믹스 지금 이거 보고 또 약간 레이시즘 발언하시는 거 아니에요? 무슨 레이시즘이에요? 혼혈인 것 같다 그랬는데. 예. 어쨌든 그리고 약간 90년대 그 뮤직비디오 보면 그러네요. 나오는 그런 약간 네. 그 청자켓 입은 오빠 머리 이건데 어쨌든 김정은이 러시아 가서 공동 성명은 어차피 없을 거라고 처음부터 이제 저희 월가 인터뷰에서도 얘기했는데 진짜 없었고 그 다음에 블라디보스톡 산업시찰도 원래 하려고 했다가 못 하고 또 이제 열차를 타고 쓸쓸하게 돌아왔는데 쓸쓸하게. 김정은이 생각하기에 러시아는 누가 봐도 반미일 것 같아가지고 약간 이 이간질 내지 뒷담화로 야 그 트럼프 말이야 나쁜 놈 하려고 갔는데 의외로 푸틴이 럼프 아까 통화했어. 착해 의외로. 얘 착해. 근데 아까 말씀 근데 럼프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아니야 그냥 나 만났다고. 잘했어. 네. 그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 김정은이가 또 러시아를 찾아갔어. 그러니까 약간 좀 나한테만 준 줄 알았던 발렌타인데이 초콜릿이 다른 썸녀가 있었어. 자리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 책상에 다 있는 거야. 아. 한 58개 정도. 슬프다. 58. 58개. 아니 그래서- 지금 러시아, 중국 둘 찾아갔는데 58개는 비교 대상이. 아니 그 어떤 임팩트가. 임팩트가. 현관에서 평소에 내가 약간 썸 타고 싶던 여자 직원이한테 네. 과장님하고 초콜릿 줘서 어머 이거 내 주머니에 막 숨겨갖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책상 위에 이거 실감 나는 게 50 약간 뭐 경험담이 아니면 이렇게 실감. 경험담이야, 경험담. 내가 약한 모습을 아, 보여. 알겠습니다. 오히려 중국은 놓치고 트럼프의 약한 모습 보이면서 중국도 또 이제 트럼프 편 들어줬잖아요. 네. 그 비핵화 해야지 말이야. 네. 정은이 막 애가 말이야. 알겠습니다. 안 됐다. 안타깝네요. 하여간. 예,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미국 GDP 그리고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 평가까지 이렇게 해봤습니다. 김희욱 소장과 함께했습니다.